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시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판매자가 알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이고 동시에 판매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거래 시 수집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판매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고시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 다운로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등의 물리적 혹은 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 분리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나 내부에서 외부로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업무 영역과 인터넷 접속 영역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을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통신망, 장비 등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로 분리하는 물리적 망 분리와 가상의 방법으로 내부 업무 영역과 인터넷 접속 영역을 분리하는 논리적 망 분리가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혹은 연매출 100억 이상이라면 망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이란 저장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 건수를 의미합니다. 회원, 비회원, 별도 분리보관되어 있는 모든 이용자 수, 수집 경로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판매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 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 수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화) 1화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알려드렸죠? 그렇다면 개인정보 취급자를 위해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안전한 비밀번호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르면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고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정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정리해서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 잘 아시겠죠? 기술이 정보를 지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블록체인, 암호화와 같은 기술로 고객의 정보를 지키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여 PC 등에 저장할 경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PC와 같은 업무용 기기에 보관할 때는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암호 기능을 설정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MS 윈도우 폴더 암호화의 경우 암호화 폴더 혹은 파일을 선택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속성,
일반, 고급에서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오피스 및 운영 체제에서의 암호 기능 이용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의 암호 기능 이용 안내서를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가명 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한 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자 파일의 경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포맷이나 삭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폐기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에 적힌 개인정보의 경우 파쇄하거나 소각해주세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그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및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고 보존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채권 소멸 기간까지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지만 이미 요금 정산이 끝난 소비자의 개인정보까지 보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 고객의 신용관리를 이유로 회원의 동의 없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도 파기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관 시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면 그 파일이나 데이터 등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하며, 파기하지 않은 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판매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혹여 보존하는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에 대한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고지 또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사항에 대한 안내 또한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정보 주체인 고객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의 특정 기간을 1년, 6개월 같이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N년, N개월과 같이 불명확하게 표시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회원가입자 식별 등, 마케팅 홍보 등과 같이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공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이용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나아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계약이 달라질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또한 고객과의 신뢰이고 동시에 판매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혹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및 안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